여기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개막식부터 시작된 혼란은 경기장 안팎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 팀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소문과 의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한국 선수단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태가 올림픽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파리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씨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스포츠 기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지역 축구 경기부터 국제 챔피언십까지 다양한 경기를 취재했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편집장 폴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면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젠씨, 폴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큰 임무를 맡기고 싶어.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취재하는 게 어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올림픽이라니. 모든 스포츠 기자의 꿈이죠. 그런데 폴이 추가로 말을 덧붙였어요. 한국팀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줘. 흥분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국이라니?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표정을 숨기려 애썼어요. 폴이 눈치채고 물었어요. 문제라도 있나?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한국이라니. 좀 더 흥미로운 걸 기대했거든요. 폴이 찡그리며 말했어요. 젠씨, 선입견은 버려. 이번 기회는 아주 큰 거야. 한국도 스포츠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한번 제대로 취재해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폴의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과거 한국 선수들을 취재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늘 무뚝뚝하고 인터뷰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영어도 별로 잘하지 못했죠. 2주 후 저는 파리에 도착했어요. 올림픽의 열기와 흥분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모든 나라의 깃발이 펄럭이고 거리에는 관광객과 스포츠 팬들로 가득했어요. 개막식장으로 가는 길에 맞춤형 트랙수트를 입은 선수들을 봤어요. 한국팀이었어요. 깊은 숨을 쉬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국제 스포츠 주간지의 젠씨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남자가 돌아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지호, 수영팀의 주장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젠씨.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지호는 예의 바르고 자신감 넘쳤으며 영어도 유창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처음의 편견이 점점 사라졌어요. 지호씨, 제가 물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 큰 꿈과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개막식을 보면서 그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한국팀이 깃발을 휘날리며 입장할 때 그들의 단합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됐어요. 개막식 후 동료 프랑스 기자 마리와 만났어요. 자, 따라와. 그녀가 팔을 잡아끌며 말했어요. 뭘 보여줄 게 있어. 마리가 저를 올림픽 마을 근처의 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건물 앞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코리아 하우스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여기 파리에 있는 작은 한국이야. 마리가 설명했어요. 올림픽 때마다 이런 곳을 만들어 선수들이 쉬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돼 있어. 들어가 보자.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사람들로 북적였고 선수들,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어울려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셰프가 김치를 만드는 시연을 하고 있었어요. 저 셰프는 은지예요. 마리가 셰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녀의 음식을 맛볼래요? 대답하기도 전에 은지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인사했어요. 맛보시겠어요? 망설였지만 마리가 저를 앞으로 밀었어요. 은지는 작은 접시에 만두 같은 것을 내밀었어요. 이건 만두예요.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어요.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짭짤하고 약간 매콤하며 정말 맛있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은지가 활짝 웃었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기뻐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곳에서 만두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선입견은 여전히 있었지만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 임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과 한국 선수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챈강을 봤을 때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물이 너무 탁하고 냄새도 지독하더라고요. 여기서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이 수영을 한다고? 말도 안 돼. 공무원들이 물이 너무 안 좋아서 훈련을 취소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그냥 서서 고개를 저으며 있는데 나만 수영팀 주장인 지호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잔씨, 그가 예의 바르게 말을 꺼냈어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챈강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그는 더러운 물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준비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의 태도에 놀랐어요. 불평이나 변명을 예상했지만 그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남한 선수들에 대한 저의 편견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호에게 더 물어보려던 찰나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며 올림픽 마을 주변의 큰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도 그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스크린에 개막식에서 각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남한이 북한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남한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지만 아나운서는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큰 실수였어요. 남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반응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몇몇은 올림픽 관계자들과 다투며 설명과 수정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이 혼란 속에서 다시 지호를 봤어요. 그는 동료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의 얼굴에 실망과 좌절, 그리고 집중하려는 결의가 섞여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사건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는 항상 남한을 그냥 또 다른 나라로 생각했지. 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몰랐어요. 남한이 북한으로 오인된 것을 보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혼란이 계속되던 중 저는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하고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며 급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는 제가 전에 만났던 셰프 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 주방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모두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녀가 한 무리의 젊은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을 걸며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이들도 있었어요. 은지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잔씨, 그녀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매우 바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은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쉽지 않아요. 모두가 화가 나고 속상해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을 위해 강해져야 해요. 그들은 여기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실수가 그들의 올림픽 경험을 망치게 놔둘 수 없어요. 그녀의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은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진실을 보도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도 제 편견이 일종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올림픽 주최 측이 그들의 나라를 잘못 판단한 것처럼 저도 이 사람들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날 밤 코리아 하우스를 떠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호와 은지에게서 본 회복력, 그들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습은 남한에 대해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흔들어 놓았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올림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거라는 점이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스스로를 배우고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팀이 점점 안쓰러워지네요. 개막식에서 북한으로 잘못 소개된 후에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주가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세느강으로 트라이애슬론 훈련을 취재하러 갔어요. 공기는 습하고 끈적거려서 옷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강둑에 다다르니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룹 가장자리에 서 있는 한국 수영팀의 주장 지호가 보였어요. 그의 평소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사라지고 이마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호기심을 못 이기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지호,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가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물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수영하기에 안전하지 않아서 훈련이 취소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놀랐어요. 정말 안 됐네요. 라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호는 깊은 숨을 쉬고 어깨를 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적응해요. 다른 방법으로 훈련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결단력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말뿐인지 의심이 들었죠.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팀이 다시 모여 훈련 시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개막식 실수, 이제는 이 문제까지. 누구라도 좌절할 상황이에요. 그러다 코리아 하우스의 은지가 떠올랐어요. 개막식 실수 이후 그곳이 엉망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들어가 보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은지는 여기저기 다니며 상심한 선수들을 위로하고 방문객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지금 코리아 하우스 가보기로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은지는 주방에서 큰 냄비를 저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잔티라고 부르며 와서 이거 좀 먹어봐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는 뜨거운 국을 한 그릇 떠서 제 손에 건넸어요. 참게탕이에요. 에너지와 건강에 좋아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풍부하고 맛있으면서도 위로가 되는 맛이었죠. 음식을 먹는 동안 은지는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할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라고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많은 도전에 직면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들을 지원하는 거죠.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선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실망에도 불구하고 은지가 이름을 부르며 환영해주자 다들 미소를 지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한국팀을 왜 그동안 그렇게 쉽게 무시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어요. 물론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국팀에 대해 항상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도전들 앞에서 그들의 회복력이 제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호텔로 돌아가서 오늘의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단지 거칠에 불과한지 의심이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 해도 실제 경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무슨 글을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이야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번 올림픽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울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팀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땀에 흠뻑 젖어서 잠에서 깼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서 불쾌했고 파리의 더위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죠. 올림픽 마을에 에어컨도 없어서 상황은 더 나빴어요. 선수들 숙소로 가는 길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팀이 있는 쪽에 다가가면서 짜증난 선수들과 코치들을 예상했는데 예상 밖으로 아주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수영 주장인 지호가 명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룹을 이끌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젠씨. 지호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같이 하실래요? 망설이다가 해보기로 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 눈을 감고 숨쉬기에 집중해 보려고 했죠.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몇 분 후에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지호가 설명했어요. 더위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더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죠. 감동받았어요. 이 선수들은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우아하게 적응하고 있었죠. 저도 어려움에 대한 제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다시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했어요. 그곳도 더웠지만 셰프인 은지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시원해 보이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 메뉴는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은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냉면 만들고 있어요. 이 날씨에 딱이죠. 그녀가 재료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드는 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답고 맛있어 보였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녀가 권했어요.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입을 먹고 놀랐어요. 차가운 국물, 쫄깃한 면, 아삭한 채소들이 완벽했어요. 이 더위에 딱 맞는 음식이었죠. 정말 대단해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은지가 설명했어요. 한국에는 더운 날씨에 맞는 음식이 많아요. 우리는 음식도 기후에 맞게 적응하죠. 에어컨 문제를 듣고 바로 메뉴를 시원한 음식 위주로 바꿨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팀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코리아 하우스를 떠날 때 프랑스 동료인 마리를 만났어요. 그녀는 짜증나 보였어요. 이 더위 믿을 수 있어. 그녀가 불평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저는 상황을 옹호하게 되었어요. 힘들지만 한국팀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봤어? 정말 인상적이야. 마리가 의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너 언제부터 한국팀 팬이었어? 그녀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제가 팬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솔직히 제 의견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회복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면서 점점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녁에 그날의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제 톤이 바뀐 걸 깨달았어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쓰고 있었죠. 한국팀의 적응력과 긍정적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쓰다 보니 폰이 울렸어요. 편집장인 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좋은 글이야, 젠씨. 내 기사에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져. 계속 그렇게 해. 메시지를 보고 놀랐어요. 폴은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칭찬이 크게 다가왔어요. 며칠 만에 제 시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기사를 마치고 한국팀 앞에 놓인 도전들을 생각했어요. 폭염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경기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파리에 온 이후 처음으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팀은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회복력, 적응력, 긍정적인 태도가 저뿐만 아니라 제 일에 대한 시각도 바꾸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팀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후로 그들의 엄청난 정신력에 대한 존경심과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오늘은 올림픽의 다른 날들과 다를 바 없이 시작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평소 마시는 커피를 잡았는데 아직도 프랑스 에스프레소는 적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수영장으로 향했어요. 100m 자유형 결승이 있는 날이었고 지호는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었어요. 언론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저는 그를 위해 조금 긴장했어요. 팀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생강의 수질 문제, 에어컨 문제, 북한과의 혼선 등 그들이 어떻게 버텼을지 궁금했어요. 수영 선수들이 탈의실에서 나왔고 저는 바로 지호를 알아봤어요. 그의 얼굴은 집중의 가면이었지만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용한 자신감이 있더군요. 그가 출발대에 설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출발 총성이 울리고 선수들이 출발했어요. 지호의 다이빙은 완벽했고 그의 스트로크는 강력하고 정확했어요. 제 경력 동안 많은 수영 경기를 봤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었어요. 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마지막 25m에 다다랐을 때 지호는 미국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었고 저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일어나 있었어요. 마지막 몇 미터에서 지호는 또 다른 속도를 내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벽을 먼저 터치했고 미국 선수를 간발의 차이로 앞섰어요.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터졌고 저도 함께 소리치고 있었어요. 지호가 금메달을 딴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순수한 기쁨과 불신 그리고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가 풀에서 나왔을 때 그의 팀 동료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모두 함께 웃고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제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어요. 이건 단순히 재능이나 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끈기, 팀워크,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메달 수여식 후 저는 지호를 잠시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겸손했어요. 이 메달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저희 팀, 저희 나라, 그리고 모든 도전에 함께해 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제가 한국의 가능성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그들의 결단력을 비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국 하우스에 갔어요. 그곳은 축하로 떠들썩했고 은지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오세요, 오세요. 그녀가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의 특별한 승리 저녁을 꼭 드셔보셔야 해요. 제가 앉았을 때 주방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압도당했어요. 은지가 비빔밥, 불고기, 바삭한 해물파전 등 요리를 하나하나 가져왔어요. 각 한 입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들이 폭발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았어요. 운동선수, 코치, 그리고 지지자들이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거기엔 하나됨과 기쁨의 감각이 넘쳐 흘렀어요. 제가 이전에 경기장에서 만났던 어린 체조 선수 민서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호 오빠의 경기를 보셨어요? 그녀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내일 저도 결승이 있는데 오빠의 승리를 보고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녀의 열정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동의했어요. 내일 당신도 잘할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 대화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부함, 그들의 공동체의 강함,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조금씩 더 열어주었어요.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한국 하우스를 떠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반짝이는 파리의 별들 아래 호텔로 걸어가면서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역경을 이겨낸 한국팀의 끈기, 그들의 승리의 기쁨, 공동체의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전에 믿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제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날의 편견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이해의 마음과 마음을 열 것인가?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겉모습 너머를 보는 것이 제 일 아니었나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승리를 가져올 거예요. 민서는 체조 결승에 출전할 것이고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 놀라운 선수들의 진정한 정신을 볼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이야기, 모든 선수, 모든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대할 거라고. 이 올림픽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배울 것, 발견할 것, 그리고 감탄할 것이 항상 더 많다는 거예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경기들이 이미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자 체조 결승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지난주 동안 본 모든 것을 곱씹고 있었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면서 한국팀에 대한 제 시선이 확 바뀐 것을 깨달았죠. 예전엔 회의적이고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존경과 감탄이 점점 커졌어요. 호텔 밖에 나서자마자 여름의 더위가 확 느껴졌어요. 아침 7시인데도 공기가 후텁지근했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고 택시를 타고 체조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파리 거리들을 지나며 제 생각은 민서에게로 흘러갔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어린 한국 체조 선수. 그녀의 놀라운 재능과 품격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카메라와 장비를 설치하고 코치와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와중에 민서와 팀 동료들이 한쪽에서 몸을 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노트북을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민서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잠시 긴장하는 듯했지만 고팔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젠티. 좋은 아침. 민서, 오늘 기분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설레요. 조금 긴장되기도 하지만 준비됐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나이가 고작 16살이라는 것을 떠올렸죠. 나이에 비해 정말 성숙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그때 코치가 민서를 불렀고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어요. 진심으로 그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죠.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경기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기자석에 앉아 노트북을 준비했죠. 각 팀이 소개될 때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국 팀이 소개될 때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놀라운 기량을 펼쳤어요. 매 회전마다 체조 선수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동작들을 선보였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려 했지만 민서가 나올 때마다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도마에서 그녀는 높이 날아올라 빠르게 회전한 뒤 완벽하게 착지했어요.
2단 평행봉에서는 유려하게 움직였고 평균대에서는 줄타기 고개사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움직였죠. 마지막 회전인 마루 운동에 도달했을 때 한국팀은 메달권에 있었지만 결국 민서의 연기에 달렸어요. 심판에게 경례를 하고 시작 자세를 취할 때 경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민서는 살아 움직였어요. 힘과 예술성을 겸비한 동작으로 마루를 누볐죠. 그녀의 도약은 중력을 무시하는 듯했고 춤 동작은 우아하고 표현력이 넘쳤어요. 마지막으로 3바퀴 반을 도는 고난도 동작을 착지했을 때 관중들은 폭발하듯 환호했어요. 저도 일어나서 모두와 함께 응원했죠. 민서가 팀 동료들과 코치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두 그녀가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최종 점수가 발표되었을 때 민서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한국팀이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죠. 시상식을 보며 한국 국기가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어요. 그곳은 축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어요. 은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이 준비한 축하 음식을 꼭 맛보라고 했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방 건너편에 있는 민서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죠. 처음 파리에 왔을 때는 한국팀을 회의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봤었지만 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보여준 우아함에 완전히 반하게 되었어요. 생강의 수질 문제에 대해 지호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팀은 그 문제에 잘 적응했었죠. 그리고 은지의 끊임없는 선수 지원 노력도 기억났어요. 물론 민서의 멋진 연기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축하하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 취재는 제 편견을 직면하게 하고 그 너머를 보게 하는 도전이었어요.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 전 세계의 선수들이 인간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모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체조 결승에 대한 기사를 쓸 때 그 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냉소적이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찼죠. 한국팀은 단지 메달만 딴 게 아니라 이 회의적인 기자의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올림픽에 남은 일정에 어떤 놀라움과 교훈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었고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었죠. 오랜만에 다가올 순간들이 정말 기대됐어요.